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총체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조무과장입니다. 박상식 시민소통협력과장입니다. 최영희 인재교육과장입니다. 서대성 회계과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4개 과와 18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총무, 인사, 채용관리, 공무원 복지 노사,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민소통협력과는 시민소통, 자치행정, 평화협력, 자원봉사, 민원봉사실 운영을 담당합니다. 인재교육과는 교육기획, 교육운영, 평생교육, 대학 설립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계과는 재무,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정지원국 정원은 141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서별 담당 사무, 일반 현황,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목차입니다. 7페이지 총무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려의 공직문화 조성과 공정한 인력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시민을 존중하고 직원을 배려하는 열린 시정입니다. 시민 중심 의정과 일 과정이 조화로운 복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전 행사 실시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격식과 예를 갖춰 개최하고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활력 넘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젊은 세대의 공직 비중 증가에 맞춰 비대면, 비접촉 근무를 활성화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간 올바른 호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상생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육아 시간, 보육 휴가 등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복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한 만큼 쉼으로써 일과 가정이 선순환되도록 휴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사관계 선진화 및 직원이 만족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음이음으로 노사가 함께 공존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MZ세대와의 대화,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고 공무원 노조와의 상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건강한 일터, 함께 할수록 더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시설과 직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활기찬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선진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수인재 채용 및 신뢰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개 경쟁을 통한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올해 총 3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과를 보상받는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을 펼친 직원에게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며 근무평정 순위, 업무 실적, 경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관 제도 운영, 임기제 및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사 컨설팅, 직렬별 조직 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의 인사 고충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록을 통한 시민소통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로 시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 비전자 기록물을 적기에 입건하여 중요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보존하고 중요,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 및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기준표도 정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식 정보 공유 및 소통의 공간인 해우리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속한 발간실 운영으로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소통 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 및 소통을 내실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 다듬이 방 등을 운영하고 시민 제안 공모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울산광역 시민의 날 행사와 울산광역 시민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도 계속하여 확대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을 지속하고 소통대회를 운영하며 주요 행사를 지원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주권 실현을 통한 자치분권 2.0 확산입니다. 주민중심 생활자치로의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장 및 이통장연합회 연계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등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 편의를 정진시키겠습니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시민이 만족하는 주민 편의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와 전국지방자치 박람회 참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구군공무원 소통 워크숍 등을 통해 중앙뿐 아니라 타 시도, 구군과의 상생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화해와 협력의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을 위해 통일퀴즈, 시민평화 아카데미 개최 등 시민공감대를 높여나가고 이북도민과 그 후계 세대의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평화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통일한마당,
통일정세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센터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기념 개성하는 사업과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 주도형 자원봉사 활동 확대 및 참여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일상속 자원봉사로 안녕한 울산 만들기입니다. 지역 밀착형 상시 활동 및 소규모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클린버스 정류장 1365 이색 자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원봉사 연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 시책을 확대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계속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봉사자 모집 및 운영입니다.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9개 분야 30개 영역에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종합상황실 운영, 경기장 안내, 경기 운영 보조, 환영, 안전, 홍보 등입니다. 지난 6월에 모집한 결과 4,604명이 지원하였으며 7월 중에 선발, 8월에 발대식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시민이 전국체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처리기한 사전 예고제,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민원 업무 편람 제작, 행정서비스 현장 제도,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 여권 민원실, 민원 안내 도우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 민원 창구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상담 환경 조성으로 상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 맞춤형 울산 120 회오리 콜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인력 육성입니다. 올해 공무원 교육훈련은 구군 포함 연 인원 6만 2천여 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할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해 리더십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 및 간부 공무원 역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력 단계별, 분야별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교육 및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독서 통신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및 시정의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고 공직 가치관 함양을 위해 정부 및 시정 시책 이해 과정, 리더십, 공직 가치관 함양 직장 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복지 실현입니다. 개인이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풍요로운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한글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평생학습 마을 학교를 운영하며 울산의 미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비 등 법정 전출금 지원과 초, 중고, 특수학교 학생 학교 급식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맞춤 실무 인재 양성 및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올해부터 AI 개발자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대학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대학과 우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전입대학생 정착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단계 두뇌 한국 21 사업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회계과는 청렴하고 신속하게 회계 제도를 운영하고 쾌적한 정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확한 지출 관리를 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출 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해 이호조 전자결제 시스템 연결을 통한 지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필요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시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꾸준한 회계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회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어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위해 계약정보 공개 및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전국 입찰 대상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시공 비율을 계약 법령보다 높은 49% 이상을 적용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도 6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자재와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입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으로부터 의무 구매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고 중소기업자 대상 제한 입찰을 의무 반영하며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와 사회적 약자 기업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 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다 강화하여 무단 점유와 미관리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및 신규 행정 수요 대비 부지 매입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불황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후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 소송이나 막대한 재산 부담이 야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사업입니다. TF를 구성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녹지, 체육시설,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967건을 대상으로 현재 총 327필지 1,205억 원 상당의 미이전 시유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도 분야별 TF를 운영하여 미이전 시유재산을 발굴하여 재산권을 확보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청사 환경을 위해 계절별, 테마별 화단을 조성하고 청사 갤러리와 청사 견학 코스를 운영하겠으며 시민홀, 24시간 화장실 개방 등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시설물 유지를 위해 매월 소방시설 자체 점검과 연이회 직원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청사 원클릭 콜센터와 24시간 중앙통제실을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부족한 사무 공간을 외부 사무실 임차를 통해 해소하는 한편 청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 및 조명 등 기구 교체 공사 등 청사 환경 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되 제가 상황을 보고 시간을 조금 더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그와 같이 상관없이 손들어 주시는 위원님 위주로 제가 먼저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용전하셨죠? 인사가 이번에 예, 최근에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6일 지방선거를 마치고 또 우리 이렇게 의회에 또 이렇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국장님 또 저와는 또 남다른 인연이 좀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 부구청장을 여기만 하실 때 또 제가 또 야당 의원으로 또 같이 함께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 용전을 축하드리고 제가 저 업무 보고 청취를 하면서 그 페이지 13쪽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및 이북 도민 지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통일부가 있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이렇게 산하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텐데 우리 울산 광해에서 남북 교류 협력 지원 계획을 어떠한 그 내용들인지 그 세부 내역을 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님 좀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 대해서 약 20억이라는 이렇게 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또 사용을 하는지 어떠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상세하게 저희 의원위원회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여기 좀 위원회 보니까 또 구성원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게 이제 어떤 성과나 있었습니까?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협력 사업 세부 내역 그리고 기금 20억 원의 사용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이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남북 교류 협력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질의를 하실 때 중앙정부의 국가에 통일부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중앙정부에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아마 포함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가 그 외에 좀 남북 관계가 좀 완화가 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해서 한 2008년까지 몇몇 분야에서 이렇게 민간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제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건 이후로 그 대부분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 울산시에서도 그 이후에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초에 약 한 4년 전에 그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산된 사례도 있었고, 현재까지는 그 사업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 전 국민적인 염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역할도 당연히 있지만은 통일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서의 어떤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이게 그 활성화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한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일은 돼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교류 협력에서 여기서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또 그러한 이야기도 많은 분들에게 듣기도 했었고요. 그거 반드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런 한 부분보다는 우리 통일 의식에 대한 시민들이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한민족이라는 남북 인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 정서가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친민간 교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게 늘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말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즉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연구를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권태호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자료 만드셔서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국장님 그 업무 보고한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공무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저 업무 보고에 보면은 우리 지금 2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건설업이나 모든 그 지역업체 우선으로 한다 해서 제가 또 근래에 그 아는 지인분 건설업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그 울산에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타 지역에서 지금 종합건설이라는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 상당히 지금 업체 그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는 우리 우선을 한다, 지역업체 우선한다 조례는 없죠. 조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례는 우리 건설 도로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광급, 예. 지금 아파트 짓는 것은 전부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지역업체를 우선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공사 같은 경우에 한
8%, 99% 정도는 전부 공사는 예.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민간 업체에도 사실은 타 지역을 업체를 주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울산 지역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해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뭐 우리 부서하고는 다르겠지만은 조례를 사실 좀 만들어서 우리 울산 지역에 사실 업체 하시는 분들의 그 경진안에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고 싶고요. 그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광기업 업체에서는 지금 우리 장애인 이 여성 전부 다 우선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민간 단체 지원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에 민간 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4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 지원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그 민간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개가 좀 넘습니다. 그 단체 활동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의 활동 사항을 다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저희들은 이제 민간단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그 연간 한 5억 정도 편성을 해서 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은 각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개별 단체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비슷비슷한 단체들을 묶어서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이야기가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사실 쓸데없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철저하게 진짜로 제가 봐서는 이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걸 다 잘 파악해서 정말 또 비슷한 단체는 또 묶어야 됩니다. 이거 뭐 숫자만 400 몇 개를 늘려놓으면은 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업무도 한번 파악해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민간단체 지원 사업하는 내역을 정리를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자료 제출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단체 지원을 할 때 반영해 나갈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 국장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업무 보고를 이제 의원님들이 받으시다 보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니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철 의원입니다. 이 조직을 이래 운영하다 보면은 어디 가나 이게 이 노사 문제가 화두가 될 때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주로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슈가 된 내용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청의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노조 가입률 또한 전체 가입률이 한 96%에 달할 정도로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도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이고 노조 집행부 분들께서도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 사항들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을 저희 집행부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사항들은 대다수가 직원들 후생복지, 그 다음에 제일 또 관심 많은 것이 인사제도 운영, 그 다음에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직렬별로 어떤 균형이 안 맞다든지 하면은 승진 기회가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고 저희들 정기적인 그 단체 협약은 매 2년마다 하지만은 정기적인 단체 협약 외에도 수시로 이렇게 그 직원들의 어떤 의견 사항들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인사에 관련된 건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번 정기 인사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인사팀에서 인사 상담을 직원별로 할 뿐만 아니라 노조와도 노조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노조와의 어떤 큰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가 된다든지 시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최근에는 문제가 없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가나 이래 보면은 이게 이 운영하다 보면은 좀 잘해돌라 이런 복지 문제, 그다음에 또 이 공무원 조직에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이 인사 문제, 이런 게 많이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공정하게, 물론 불평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김동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보통 보면 지역에서 주민자치와의 결국에 따라서 행정과 같이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게 주민자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선발 기준과 또 지금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오늘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다음에 이 서면으로 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 더, 지금 울산에 지금 이제 젊은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 유치라든지 캠퍼스 유치를 언급을 해 놓으셨던데, 이 준비가 어떤 식으로 좀 돼가고 있는지, 지금 기본 방향은 정해 놓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 기준, 그리고 주민자치회 제도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동에서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업무 파악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부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 좀 부당하게 또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그런 형국으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게 보완이 돼서 생각대로 또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대학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예, 일단 울산에 대학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논의는 10여 년 이상 계속 진행돼 왔는 지역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렇게 좀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진척이 됐지만은 어떤 지역의 어떤 동문회의 반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다음 학교 측의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되고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되고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숙제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결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께서도 국립대학 울산 유치를 공약을 해주셨고,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내세우신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을 울산으로 유치를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이렇게 토론을 한 바에 의하면은 현실적으로 대학을 데리고 오기는 상당히 힘든데, 울산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보다 대학생 선발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000여 명 가까이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경쟁할 경우에 울산으로 온다 그러면 학생 모집할 여유가 훨씬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렇게 제조 기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울산 대학이 지방 대학 중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부분은 학교 법인의 어떤 여러 가지 풍부한 지원도 있지만은 지역에 그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울산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기존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학생 숫자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지역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이전 내지는 새로운 설치라는 것이 워낙 규모가 큰 것이고 관계된 이해 집단들이 워낙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이제까지 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면서 또 실패를 했던 그런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울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들을 이렇게 한번 골라보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여 년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해오고 고민을 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대학을 알아보고 한다는 게 조금 유감이고요. 이게 조금 젊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그 애들이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10,000여 명이 계속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실인데,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정착을 해도 아쉬울 판에 이게 10,000여 명이라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 있는 구청장님들이나 시군의원님이 다 똑같은 아마 생각일 건데, 이 부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 인재들의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를 좀 최대한 중점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해주셨고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큼 이번 기회에 꼭 발판을 제대로 잡아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 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도 편달 그리고 지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 이제 서기관 인사가 각 구군에서 지금 이제 단체장들이 하고 있다 그죠? 지난 4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구군과 울산시와 어떤 인사, 공무원,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을 다 함께 이제 합격을 하셔서 지방직 공무원이 등원이 되었지만 제가 이제 각 구군에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각 구군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특히 이제 8급, 7급 우리 공무원들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순환이 좀 이렇게 돼야 된다. 물론 교류는 있지만 좀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절차를 다 밟고 하겠지만은 또 각 구군의 서기관 인사를 단행을 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인사 단절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전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정부 어떤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확대가 늘어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 정치의 최일선이 기초단체로 내려가신다면 국비공모사업 그 시작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 관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울산시 지방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뭐 여기서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재교육 무슨 내용 뭐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제 발언이.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통합 인사하는 폭을 넓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일부를 좀 실무자의 의견을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 모두의 말씀을 주셨듯이 제가 중구 부구청장으로 잠시 이렇게 근무할 동안에 그 구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비 자체만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 부서장 과장님들, 계장님들과 어떻게 시비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외라는 것이 대부분의 구청의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그 광역시 초기에는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돼 있고 거기 사무관 승진을 하면 구군의 업무 동장을 하고 과장을 하다가 다시 시에 전입을 와서 계장 또 해서 서기관 해서 다시 또 국장으로 가고 이렇게 인사가 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이게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요 인사 교류 단절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구청의 계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요 사안에 대해서 시의 해당 부서에 가서 좀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계장님, 과장님들께서 그 부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부구청장님께서 좀 가셔서 이 사안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근데 우리 국장이 알고 계시는 그게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들으면서 인사교류 확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상당 부분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인사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것이며 아니면 좁힐 것이며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확대하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조금 교류폭을 줄일 경우에는 또 줄이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어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혹시 시장님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직렬별로 직급별로 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께서 판단을 잘 하시도록 거기 실무자의 의견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각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공로 연수제로 인해서 인사에 대한 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이런 행정들도 본 의원이 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상급기관의 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시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관들께서 시와도 아는 공무원이 잘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도 좀 더 통합순환 인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제안해 드립니다. 결국에 그런 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예. 다 하십시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회계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우리 서대성 과장님 저와도 참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전문 의원으로서 그때 참 제가 많은 걸 도움받기도 했었고 참 인재 중에 인재가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오신 분인데 또 시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여러 가지 이제 공유재산을 모든 관리 담당을 하고 계시는 책임자신데 우리 부서장이신데 지금 이제 우리 공공청사 지금 시청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그게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저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를 우리 울산시에서 중구청회를 해서 매입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다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지가 한 10,000평 조금 못 맞습니다. 미칩니다. 10,000평 조금 못 미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계획은 3분의 1 정도는 행복주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우리 국가기관, 국가 공공청사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뭐 행복주택 사업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것은 아직 뭐 진행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계획만 있었다. 계획만 있었죠. 지난해 나왔던 발표 때 언론을 통해서 봤던 내용인데 그게 내년 상반기 되면은 이제 LH에서 저희들 아직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내년- 과장님 그 내용 제가 알고요. 예. 국장님도 들으시고 과장님도 들으셔야 될 게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출산 장려 사업 때문에 행복주택하는 그 기본 취지는 그거죠. 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제 우리가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행복주택 청년들 어떤 이제 결혼 출산 장려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 취지는 참 좋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인데 거기서 불과 직선거리로 300m, 500m 가면은 우리 문화의 전당이라고 그 뒤쪽에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 접근성도 충분히 가능한 지비구역 활용을 하겠다. 그 위치 좋은 만평 자리에 굳이 공동주택을 거기를 왜 짓는지 저는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고요. 거기는 시민 전체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만평 청사 부지 그 혁신도시 센터락하면 가장 한가운데 요지의 땅에다가 저는 그 공동주택을 만들겠다 하는 그 계획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우리가 지금 경기도 지역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습니다. 행복주택 건립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공실률 위치가 워낙 멀다 보니 그렇지만 우리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해드렸던 그 위치에서 직선으로 500m 거리만 가면은 지비구역에 충분히 우리 행복주택 할 수 있는 국토부에 승인받아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하시고 있는 부지에다가 사업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러한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소방서 관련된 내각 지금 위원회마다 내가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제가 시에 진출한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건태호 의원 중부 소방서 문제점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 달라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성 과장님은 저하고 좀 따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보고를 받고 싶고 소방서 부지는 얼마 전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는 성안으로 혁신도시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까? 그럼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한번 또 업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좀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우리 누굽니까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교류 협력 관련해서 요 부분도 그렇고 밑에 민주화 운동 기념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뭐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게 자꾸만 희석되고 그다음에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인의 그 색깔론, 방향성 이쪽을 한쪽에 쏠리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뭐 남북 통일을 우리가 조금 더 앞당겨 보자, 기반 조성을 해보자는 취지로 사실은 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그 기금 한번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1억 그 부당 그 사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나오고 사실은 좋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좀 비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성과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연속성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제가 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밑에 운영 방법에 민간 위탁에서 인력 5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에 대한 그 자료 제출과 함께 민주화 운동 우리가 7대에서도 그랬지만 관련자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본연의 취지 그다음에 뭐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전에 그 한번 얘기도 드렸지만은 이 안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실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정말 역할을 하신 분들 대부분은 하신 분들이지만 그 아닌 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그 논란에 많이 좀 섰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단이 되면 비공개로 할 테니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뭐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한테 미리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재교육과장님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 지금 가장 울산이 시급한 게 뭐냐면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게 인재교육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그 우리 MOU 합동 채용 관련돼서 한번 그 우리 7대에서 그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거는 모르십니까? 그건 담당관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관련돼서는 제가 어떤 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울산하고 경남하고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돼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게 그 합동 채용을 할 수 있게 풀어놨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국장님, 그 과장 아십니까? 네. 그거는 미래신산업과에서 공유 캠퍼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 담당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 유출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은 조금 또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내에서의 우리 울산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잃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앞에 우리 그 충북하고 또 대구하고의 이런 인재 채용 교류했던 그 실적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2022년 올해 1월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됐고요. 나머지 충남, 충북하고 그다음에 대구는 그거보다 저희보다 빨리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재교육과장님도 그 부분에 공유를 좀 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도 지역 인재 채용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전혀 과에 그게 없습니까? 네. 저희들은 지역 인재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 과에서 조금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없고 예.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대학 설립을 위한 팀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대학을 알고 이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울산하고 경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 인재 채용 혁신도시 그 특별법을 좀 수정을 해서 내용을 그리고 이제 울산 이제에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경남에 취업을 할 수 있게 길도 열어놨고 경남에 이제 계시는 우리 학생들이 또 울산의 혁신도시의 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산에는 지역 대학이 한 5개 정도 전체 다 털어가지고 전체 이제 연간 졸업생들이 한 6천 명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대학교 전문대까지 다 합쳐서 한 25개 정도 대학이 될 겁니다. 경남 전체에. 그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이 한 2만 8천 명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차적으로 이제 교차 채용을, 합동 채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울산에 좀 불이익이 많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 쏟아져 나오는 인원이 훨씬 많은데 채용 자리는 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지원하는 인원 뻔하죠. 울산에서 배출되는 인원 6천 명에 거기 2만 8천 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 네. 자료를 모아서 네. 위원장님한테. 그러니까 타지 사례 두 가지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충남 충북에 대한 사례 첫 번째, 그 다음에 대구하고 아마 경산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 한 개 하고요. 마지막 우리가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울산 경남은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제가 봐서 실적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추이 변화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 6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이렇게 채용을 했던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으면 그 울산하고 경남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취업을 했는지 그 추이 분석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자료 모아서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뭐 여성 최초 총무과장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저희도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뭐 총무과라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또 인사권을 가진 또 그 담당 주무과인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물론 인사가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좀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아까 뭐 누굽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역량 평가 이런 부분도 늘 실시를 하고 하니까 객관적 지표도 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좀 뭐 잡음이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투명한 그런 인사가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시죠, 그래. 예, 뭐 인사 문제는 저희 뭐 공무원들 모든 직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예. 또 그런 만큼 저희들은 공정하고 또 투명한 그런 인사를 통해서 또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2년도 주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원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울산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예산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진흥원 조직은 2022년 7월 1일 기준 1실 2부 체계이며 정원은 12명이고 현 인원은 11명입니다. 2페이지. 실부 담당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20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진흥원 예산 총액은 2022년 1월 현재 출연금 27억 2,400만 원, 이자 수익 3,700만 원, 보조금 5억 8,500만 원, 2월금 1억 3,700만 원을 포함한 34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국시 위탁사업을 포함한 24억 5,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기금운용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매년 20억씩 총 100억의 기본 자산을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현재 8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40억 원씩 각각 2년 정기 예금에 예치 중이며 경년으로 해지하여 매년 일정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울산 미래 인재 육성, 평생교육, 부설센터 운영 3개 분야 총 17건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울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울산 출신 대학생 및 관내 초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미래 울산을 이끌어 나갈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원 총 금액은 10억 5,600만 원으로 총 8종류의 장학금을 85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발 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는 11월로 연 2회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직업 실적은 371명에게 4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북 수혜자 배제, 적격자 지원 등 공정한 장학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평생교육 지역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4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마을 유휴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마을 주민이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학습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내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배우고자 하는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근거리 학습 지원 체계 구축,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중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울산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활력 유지를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세대의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삶의 전환 및 다양한 형태의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평생교육 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의 능력을 보유한 울산 시민을 발굴하고 강사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울산 시민학교, 마을학교, 마을 공동교육체 등의 교육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울산 시민이 질적이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광역단위 평생교육망의 구심체로서 국가, 시, 구군, 민간이 연계되는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정보의 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4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울산 시민학사 운영입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할 시민의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는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민 참여 연구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및 시민공감 교육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상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생애 주기별, 단계별, 맞춤형 온라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평생교육 영상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입니다.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울산 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평생학습 기관 단체 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울산 평생학습 우수기관 및 학습자 시상입니다. 울산 지역의 평생학습에 대한 실천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개인 학습자 그리고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을 통해 평생학습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정보망 구축을 위해 4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평생교육 조사 연구입니다. 울산에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 현황 및 자료조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부 11조에 따라 울산의 특성이 반영된 연도별 평생교육 진행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평생교육 주도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담화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의 수집, 분리를 하여 광역 단위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울산 평생교육 통합 성과 관리 및 홍보입니다. 울산 평생교육 주요 동향 전달 및 학습 사례 발굴을 통한 평생교육의 효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간 정보 교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에 관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울산 평생교육 모니터링 운영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형태의 평생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평생학습 현장의 종합적인 운영 검증과 수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하며 또한 공통 문제들을 조사 분석하여 보다 나은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부설센터 운영입니다. 33페이지 울산 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성인 저학력 인구가 울산이 7.6%로 저학력자 및 잠재 학습자를 위한 한글 문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역단위 문해교육 거점기관인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광역 한글 문해교육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외계층 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삶, 학습, 직업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민이 행복한 환경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제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1항과 시행령 제7조 5항에 따라 경제교육으로 성장하는 지식도시 울산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는 신뢰받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허왕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는 오전에 진행했던 것과 똑같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원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우 의원입니다. 진흥원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인재육성부 업무 계획을 보니까 요 한 장이다, 그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예. 이 관련 업무다. 예. 근데 그 앞쪽에 보면은 담당 사무에 보면은 경영기획실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인재육성 사업 발굴,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 강사 양성 활동 사업, 직무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포럼 개최,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장학금을 나눠주는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 업무 보고에는 장학제도 운영이랑 관련된 내용밖에 없는데 인재육성사부에서는 장학금 외에 나눠주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인재육성부의 장학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돈을 가지고 성적 우수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획 그리고 관련된 기획에 따르는 장학제도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장학사업 운영 외에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이라든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포럼 개최 이런 거는 사실 저희 인재육성부에 직접 관할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재육성부 인원을 3명으로 최소한도 조직 인원이 3명인데 3명으로 원장님 예. 지금 본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담당 사무라에서 페이지 2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불구하고 업무 보고에 이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질문 저희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에 저희 조직 3명이 장학사업하기에는 넘치는 인원입니다. 그 대신에 평생교육 쪽의 일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장학 사업을 하는 장학 인재 육성부의 평생교육 업무를 일부 이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학 사업이라고 특별히 아니 그러니까 예. 원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지금 이해를 안 해도 될 답변을 제가 지금 묻지도 않은 답변 나중에 제가 들을 내용인데 그 지금 관련된 주요 사업 내용에 여기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다른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다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지금 이제 이거 말고는 지금 사업 제가 그래 이거 지금 말고 현재 지금 이제 사업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자꾸 답변이 기대지면 제 시간이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사업 그럼 재단 설립 이게 언제 됐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인재육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장학사업 외에는 재단 사실 사업 설립이 없습니다. 언제 되었냐고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재단 설립은 2017년도 인재육성재단을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예. 현재 그러면은 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장학 사업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입니까? 예. 인원이 부족해서 한 정원이 이유- 부족해서 그렇다 이 예, 말씀입니까? 그중 한 이유입니다. 2017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예. 정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장학 사업하고 이 관련 주요 사업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울산연구원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 2020년도에 합쳐졌습니다. 예.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시절에는 2명 내지 3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평생교육 진흥원이 합쳐지면서 지금 현재 인원이 형성이 됐습니다만 장학 사업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에 인원이 사실 3명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학 그게 지금 무슨 네. 저 지금 이제 원장님 답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거 좀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2017년도에 지금 이제 인재육성부에서 직원이 지금 3분이 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때 처음에 3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네. 이게 왜 이렇게 주요 사업 내용을 제가 뭐 잘 알겠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예. 이제 이 책자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인재육성부에서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주요 사업이라고 내용을 올려놓고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서는 장학금 전달하는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 뭐 이 정원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제가- 얘기를 언제 생겨내냐 예, 물어보니까 무슨 말- 2017년도인데 그럼 지금까지 뭘 해왔느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예, 담당 사무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이 장학사업 위에 인재육성부에서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실제로는 평생교육부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재육성부에 관련된 장학사업은 장학금 나눠주는 일 외에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9페이지에 있는 장학제도 운영 이것이 인재육성부의 주 사업입니다. 지금 인재육성부에 보면은 제일 1쪽 일반 현황에 정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6급, 7급, 8급 3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3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7급 한 분이 지금 현재 없네요. 예, 7급이 지금 뭐, 예?
지금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공석이 돼 있죠? 예, 있던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공고에서 언제 나갔습니까? 2달 전에 나갔습니다. 그럼 그분이 뭐 공백이 됐다 해서 지금 주요 예. 업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과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다른 의원들이 제가 잘 몰라서 업무 예. 보고 정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궁금한데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저의 질의에 어떤 본의 뜻을 잘 이해 못하시고 자꾸 예.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점점 더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그럼 7급이 한 명 빠졌네요. 지금 현재는 그럼 6급하고 8급 두 분이 계신다, 그죠? 네,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8급 공무원 또 지금 현재 업무에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들은 평생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다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무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죠. 의회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는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요 사업 내용을 논의하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 이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빨리 시정하셔야 실제로, 돼요. 이런 거는 예, 업무 보고 첫 만남인데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 원장님 답변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답변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인재육성부 소속 직원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내부적인 예.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예, 이러한 내용들 책자를 보고 저희들은 이제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예.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현재 원장님께 질문 드렸던 내용이 이 주요 업무 내용은 이렇게 인재육성부에 다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관련된 주요 업무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인재육성부에서는 장학금 지급하는 한 사업 내용밖에 없으니까 제가 질문 예.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이 관련된 업무들은 평생교육부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시면은 이 업무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담당 사무 주요 사업 내용이 분류돼가 된 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네. 조직 진단이라는 것도 있고 조직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보면 원칙이 있고 또 그게 주요 업무에 대한 그 진행을 해감에 있어서 여기 관련된 업무가 장학금 제도를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예, 좀 지금 드리고 싶고요. 이 페이지는 사실상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뒤에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낙서를 많이 해놨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봤을 페이지는, 때는 인재육성사업부는 장학금 전달하는 외에는 아무런 업무가 없다, 그죠? 한 가지가 있다 뭐 어떤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장학금 전달 위에 저게 있다 그러면 기획 업무입니다. 장학금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어떻게 그 외에 다른 예. 뭐 실적이 있냐고요?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외부로부터 장학금 의뢰가 들어온 게 한 3개가 있습니다. 귀뚜라미 재단과 박군 가수가 또 기여한 장학금이 있고 장학금 말고 그 외의 업무에 그 장학금 진단하는 거 요게 말고 소위 말해서 기획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장학금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러면 좀 외부 전에 아까 장학금, 요 앞에 예. 주요 사업 내용이 있던 통계 조사 뭐 이런 시행 계획, 뭐 강사 양성, 뭐 활동 사업, 뭐 포럼 개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언제 어디서 다 하고 있습니까? 평생사업부에서 다 합니까? 부서가 인재육성부에 있는 분이 평생사업부에서 관련된 사업 내용들 다 있습니까? 평생교육 사업에 해당되지만 인재육성부에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육성부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아니 인정-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자분들 답변은 평생 그 교육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머리를 끄덕끄덕 했지 않습니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님 저 답변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 원장님 발언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그 실무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알고 말이 안 맞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발언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재육성부에 있는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내용은 저희가 2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부서는 나눠져 있지만 조직이 작다 보니까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사업은 인재육성부에 계시는 그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표시가 뒤에 저희가 그 사업이 표시가 돼 있다 보니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제가 한 말씀 저는 진짜 드릴까요? 이 조직이 뭐 어떻게 된 건지 예, 제가 지금- 이 인재 육성 잠시만요. 원장님 잠시만요. 이제 저 답변 끝나셨으면 이 자리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돌아가 주시고 다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저분이? 방금 발표하신 분이 누구시죠? 김창섭 주무관님이세요? 차장님이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방금 차장님께서 답변 내용도 위원장님 이러한 업무 보고 청취를 하면서 의회에 예, 관련 주요 내용 사무 담당 사무 이 기본이거든요. 예, 우리가 오타 탈자는 정도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이런 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차장님께서 답변도 이 관련 부서에 우리 의회 보고는 엉터리라는 거죠, 이게. 이런 청취를 제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 제가 정말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뭐 이것 때문에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주요 업무는 평생교육부에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인원이 정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죠. 네. 앞으로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제가 이거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정확한 시민에게 보고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저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을 이게 내용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업무 보고서 뒤에 모든 내용들은 다 알차고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뭐 현장을 안 보고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업무 내용을 전혀 안 맞게 지금 담당자들께서도 인재육성부 사업이 기획은 여기 올라와 있지만은 내용은 평생교육부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인지했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인재육성부에서 장학사업 외에 다른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이런 주요 사업 내용이 있다면 그게 관련된 업무를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배치를 잘못됐다면은 그런 것도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조직 진단을 받아보고 하나의 원팀이 돼야 되죠. 원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오늘 처음 만남인데 네. 원장님께서 답변이 맨 처음에 그냥 간략하게 제가 본의원이 있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면 괜찮은데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저는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제가 그렇겠다 생각했지만은 답변 내용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떠한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관련된 업무 보고를 가지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업무 보고서는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그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뒤에 그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 거기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뭐 저희가 마음 편하게 좀 받는 주요 업무 보고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책자 내용은 의원님들이 보고 책자의 내용 그대로 질의를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책자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원 그대로 하시고요. 현원별 담당 사무에 대한 명확한 그 주요 업무들 수정하셔가지고 그 자료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좀 빠른 그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면은 그 자료 좀 다시 만드셔가지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는 지금 인재육성부에 있으면서 담당 업무는 또 평생교육 업무를 하시고 이 의원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책자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시정 좀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수정 자료 명확하게 수정 좀 하셔가지고 전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권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기금 운영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금은 왜 조성을 하죠? 이게 기금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 장학재단이라는 이 재단에서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100억입니까? 예. 시에서 지금, 약속한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80억 모여 있습니다. 40억. 예. 지금 40억대가 있습니까? 80억. 예. 80억. 예. 그러면 40억 이래 나눠가 했고,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자율이 있는데 0.88, 1.50 이 기준이 어딥니까? 이자 기준. 이게 지금 다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낮아서 0.88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4년 올해 봄에 이자율이 1.5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그냥 뭐 은행에서 우리 지금 현재 돈을 21년도부터 25년까지 3년까지는 0.88%였고 또 작년에는 뭐 이자가 올렸으니까 1.5% 주더라.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금고에서 주는 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예? 계약을 다시 하되 이건 규정 딱 정해진 이자율이기 때문에 40억을 기존에 있던 봄에 1월 달에 한 거를 3월 달에 바꿨습니다. 1.5%로. 그거는 해지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왜 1.5%를 받았느냐고요. 무슨 기준으로 1.5%를 받았느냐고. 정기예금 이자로서는 최고 이자라고 하는. 그렇게 들어서 받았습니까? 예. 그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기금 담당하시는 분? 기금 담당 뒤에 계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 기금 누가 담당자 계십니까? 예, 답변을 해보세요. 발언대 나오십시오.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하고 성명 말씀 좀 해주시고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담당자는 업무 인계인수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어쨌든 인수는 받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장적으로 이거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금을 하면은 이율을 얼마 줄 거냐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인 같으면 기준이 묻는데 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 이게 또 이율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제가 정확한 인계는 안 받았는데 한번 과거 내용 살펴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금리 제한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제한해갖고 그 은행에서 금리를 얼마까지 주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스토리를 몰라서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업무를 보고 받았는데 만약에 본인 돈이라면은 이거 1.5% 주면은 100억 같으면은 돈 1% 같으면 돈 1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1억인데 이게 기금 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조성해서 어디에 쓰겠다 하는 그런 법령에가 지금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조성하는데
이게 이제 담당자 같으면은 이게 기금이 돈이 80억이면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1번 80억 예치를 하면은 그런데 0.1%도 돈이 1,000만 원이고 이게 1% 같으면 돈이 1억이 움직이는 건데 예. 이걸 그냥 뭐 은행에 가니까 뭐 이래 주는 대로 이게 예금이 올랐으니까 뭐 1.5% 주더라. 그래서 주는 대로 만약에 당사자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주는 대로 받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율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준을 최고이율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건데 그는 그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죠. 요구를 하지 당연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5%가 우리가 뭐 최고 요율입니다 하고 주겠지요. 이게 주는데 이 통상적으로 이 자금 관리하는 거 이래 보면은 뭐 그냥 이거 뭐 기준 금리 몇 프로인데 얼마 주시오 아니면은 뭐 주는 대로 그냥 받아오는 거죠. 안 주는 대로 하는 거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협상을 당연히 하죠. 협상하는데 어찌됐든 뭐 알아야 협상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 기준이 뭐냐고. 그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 그 확인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이 기금 운영하는 거 이거 돈이 금액이 100억 지금 목표액이 100억인데 100억이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0억이면은 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은 이자 수익으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 조성해서 일정 기금이 다 조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이자 수익으로 어떤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이자 수익 하는데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어떻게 수입이 형성된다는 게 그게 모르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가 변동금리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뭐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얼마 목표액에서 그 사업을 돈이 금액이 딱 나와야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돈 뭐 아이고 주는 대로 받았다 최고금리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를 뭐 일주일 전에 받았든 한 달 전에 인수인계했든 어찌됐든 하루를 해도 인수인계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업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파악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자리 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동 부탁드립니다. 김동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운데 이건 무조건.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공진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과 우리 김동철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지금 숙지가 안 돼서 오신 것 같고 지금 서류상으로 봐도 뭔가 지금 석연치 않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그런 게 너무 농후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17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지금 여기 계신 조직에 계시는 조직에 있는 분들이 언제 이렇게 오셨고 업무 파악이나 또 자기 전공 분야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1명,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5급은 제 바로 왼쪽 뒤에 계시는 분이 지금까지 행정 지원 또는 기획을 맡아서 행정기획실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부를 맡아서 일을 해온 분은 김창섭 차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인재육성부에 아니 그 언제 입사를 하셨고 또 원래 전공 분야가 뭔지 같이 좀. 네, 뒤에 있는 다섯 분은 다 자기 소개를 하라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아니요, 원장님이 그 답변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맨 오른쪽에 지금 저한테 오른쪽인데 왼쪽에 계신 분이 좀 전에 한 것처럼 우리 예산
그리고 회계 분야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신 분이 아니 임일환. 몇 급이시고 언제 입사하셨는지 또 전공이 뭔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한 지 7월 1일자로 입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또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일을 맡은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일환 과장입니다. 6급입니다. 7급입니다. 지금 맡아 있는 일은 우리 소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를 빼고 10분이 어떤 업무든지 감당할 수 있게 회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있지만 특별히 자기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 임일환 대리는 한때 장학일도 맡았었고 또 한때는 행정지원국 일도 아니 맡았었습니다. 원장님 그런 다른 부연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부분만 입사한 지 이야기해 입사 연도는 2020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손지향 7급 과장입니다. 손지향 과장은 입사 연도를 울산연구원으로부터 따지자면 몇 년도지? 2015년도에 울산연구원에 입사해서 여기에 인재육성재단과 합쳐질 때에 실제로 여기 발령은 2020년도입니다. 그다음에 김창섭 지금 현재 6급입니다. 차장입니다. 입사 연도가 울산연구원으로 치자면 2014년에 울산연구원에 입사해서 역시 정식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발령은 2020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5급입니다. 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 실장인데 이번에 새로이 아마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장학 기획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사는 작년 몇 월 달이었죠? 작년 5월 달에 입사했습니다. 작년 5월요? 예. 작년 5월에 입사했는데 5급으로 예, 공모를 통해서 입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에서 국장을 보내줬습니다. 5급 국장을. 저희들이 국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을 이제 시에서 따로 하라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도 이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금 관련된 내용을 아예 정확하게 지금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고, 저도 이런 다른 이 공무원 조직이 아닌 일반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다 여러 단체의 어떤 직분을 해봤지만 원장님 방금 설명처럼 두루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조직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그래 해가지고 과연 업무적인 효율이 있을지도 농후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시면 인재육성부의 장학사업 운영 외에는 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을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폐합을 해서 없앨 건 없애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 지금 인재육성부에 지금 통계조사 해서 이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 가든 기본입니다. 연간 이렇게 일을 해서 어떤 통계가 나와야지만이 계획도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 수반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걸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거는 본 의원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 원래 이런 체계가 이런 것인지 지금까지 제가 다른 업무 보고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돼가 있는 데는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한 군데도 못 봤고 이 공무원 이 체계 자체도 사무관 이상이나 그 밑에 이하 직급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도 참 농후하고 이게 위원장님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지금 서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안에 내용문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를 다시 업무 보고를 받으면 일정을 잡아서 받으면 안 되겠나라는 거를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일단 끝나셨죠? 예.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간에 상의하실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2시 30분입니다. 2시 50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책자 내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라든지 우리 현황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이 답변과 우리가 상의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금 혼란 이런 부분도 많이 가중이 되고 한데요. 책자 내용과 운영 체계의 부정확함 등의 이유로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 주요 보고는 추후 기관에서 수정된 자료가 재배부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재논의를 거쳐서 다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연도별 우리가 2017년부터죠. 그 설립된 이후에 2017년부터 연도별 업무 분장과 함께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함께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